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2022년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새로운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계획 및 기초선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시범사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와 기초선 조사의 설계 및 결과,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집단의 유형화 결과와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조건과 3억 2,600만 원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익의 절반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와 연령을 기초로 표본을 할당하여 참여가구 표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표본은 500가구의 지원 집단과 1,000명의 비교 집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과정에서 약 34,000가구가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 484가구가 지원 집단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집단은 올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비교 집단은 1,039가구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지만 이후 진행될 중간조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초선 조사는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구분 전에 시행하였고, 이후 6개월 단위로 전체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시점에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1년 후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의 급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급될 예정이며, 연구는 추적조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는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영역은 일과 고용, 가계, 교육 및 훈련, 주거 환경, 건강생활, 가족 및 사회, 삶의 태도이며 약 150문항을 통해 참여 가구의 특성 및 변화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하는 기초선 조사의 결과입니다. 기초선 조사 결과는 가구주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성별은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은 지원 집단이 평균 50.4세, 비교 집단이 52.2세였고 가구원 수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약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집단은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과 고용 영역에서 근로율은 지원 집단의 48.1%와 비교 집단의 45%의 가구주가 근로를 하고 있었고, 근로 시간은 두 집단 모두 주 40시간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비근로 가구주의 비근로 사유는 불안정 근로 및 사업 부진 등의 이유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질병 및 사고가 26.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비근로 가구주 중 지난 4주 내에 구직 활동을 했던 인원은 지원 집단의 경우 18.8%, 비교 집단은 20.1%의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지원 집단 139만 원,
비교 집단 146만 원이었고 월 평균 지출은 지원 집단 175만 원, 비교 집단 166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이른바 적자 가구의 비율은 지원 집단이 55.9%, 비교 집단이 60.2%로 비교 집단이 약 4.3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재산과 부채는 지원 집단의 경우 각각 8,485만 원과 7,321만 원이었고 비교 집단은 8,256만 원과 6,778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영역에서 주거 점유 형태는 두 집단 모두 월세 비중이 가장 컸고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난방비와 냉방비의 부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의 위치는 지하와 반지하의 비율 또한 두 집단 모두 약 12%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고시원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1,523가구 중 52가구 약 3.4%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생활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원 집단 52.1%와 비교 집단 53.5% 모두 절반 이상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중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 불만족 비율이 만족의 비율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원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구 소득과 근로 여부를 이용한 유형화입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절대 빈곤 집단과 상대 빈곤 집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통해서 4가지 하위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절대 빈곤 상태의 근로가구 집단과 절대 빈곤 상태의 비근로가구 집단을 주요 집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자의 가구는 불안정 일자리의 무배우 중장년 가구 집단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해당 집단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배우자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갖습니다. 후자의 가구 집단은 이중 위험에 처한 빈곤지속 고위험 중고령 가구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비근로와 건강 요인에 의해 빈곤을 지속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집단 유형화입니다. 이 중 주요 관심 집단은 절대 빈곤의 부적 순자산 가구 집단과 상대 빈곤의 부적 순자산 가구 집단입니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 부적 순자산을 갖는 전자의 가구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집단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해당 집단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근로율은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경제적 재정적 취약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후자의 상대 빈곤 상태의 부적 순자산 가구는 절대 빈곤 진입의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가구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율을 가지나 자영업률이 높고 자가율은 낮습니다. 소득과 사회적 고립도를 이용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4가지 유형 중 주요 유형 집단은 절대 빈곤의 저고립도 가구 집단과 절대 빈곤의 고고립도 가구 집단입니다. 전자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갖는 비근로층 중장년 가구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비근로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과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고립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자인 절대 빈곤 상태의 고고립도 집단은 다차원적 위험 요인을 갖는 중장년 가구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빈곤을 지속시킬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소득과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 유무를 이용한 유형화 결과입니다. 이 역시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절대 빈곤의 유계획 가구 집단과 절대 빈곤의 무계획 가구 집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 빈곤의 유계획 집단은 빈곤 탈피의 가능성이 높은 청년 가구 집단으로 특징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현 시점에서 근로율이 낮은 모습을 보이나 4주 내의 구직률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이러한 청년 가구 집단에서는 안심소득이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등의 경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후자의 절대빈곤의 무계획 집단은 빈곤 지속에 고위험을 갖는 중고령 가구 집단으로 근로율과 구직률 모두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지원 집단의 유형화 및 주요 특성의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과 요보호 가구원 유무에 따른 유형화입니다. 이 가운데 절대빈곤 상태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집단과 상대빈곤 상태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집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의 집단은 건강 문제에 의해 빈곤이 지속될 위험이 높은 고령 가구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낮은 근로율과 높은 우울 수준 및 의료비 부담도를 특징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집단은 건강 문제에 의한 빈곤 진입 위험이 높은 중장년 가구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은 의료비 부담도와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현재 높은 근로율을 보이긴 하나 돌봄 문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소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입니다. 당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50에서 85% 이하 300가구 총 8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설정하고 1600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50% 이하 500가구를 추가하고 50에서 85% 이하 가구 역시 300가구를 더 추가하여 총 1600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교 집단 역시 이에 2배인 3200가구로 확대됩니다. 시범사업의 대상 확대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 복지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연구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